자, 여러분들 우리 공업화학에서 첫 시간을 갖다가 여러분 제가 고분자 화학으로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뒤에 걸 앞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고분자 화학에서 아무래도 출제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요 내용들을 좀 정리해 가면서 저랑 좀 같이 하나씩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업화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과목들이 같이 합쳐진 굉장히 많은 분야들 갖다 집대서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를 갖다가 깊이 있게 파고들어도 사실은 그거 하나도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업화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랑 그다음에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랑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 가지고 자, 답을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선까지 해서 답이 구해진다. 그러면 너무 깊이까지 들어가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갖다가 딱딱 쳐주면서 전체 내용을 봐야지 그 하나를 원리를 한다고 너무 깊이 파고들면은 상대적으로 많은 책을 봐야 되고 그럼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시간 낭비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시간 낭비적인 측면이 많이 야기된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시험 문제 출제를 갖다가 출제된 문제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책으로는 292페이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 고분자라고 하는데 고분자. 자, 고분자. 이 고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분자량을 가진 굉장히 큰 분자량을 가진 분자량인데 자 29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292페이지 여러분 292페이지 자 보시면은 고분자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고분자는 분자량이 약 얼마 이상인 거 그렇죠? 만 이상인 거 요걸 우리는 고분자라고 정의한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고분자는 굉장히 크다 보니까 자 이게 여러분을 화학적으로 안정해요. 그래서 그 밑에 고분자 화합물의 특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자 화합물의 특징을 보시면은 자 292페이지입니다. 36주짜리 36주 고분자 화학의 개요라고 써 있어요.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자 그래서 화학적으로 안정하다. 고분자라고 하는 게 유지된다는 거는 안정하기 때문에 유지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말하는 우리 피부라든지 아니면 우리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생체 고분자들이에요. 플라스틱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의 고분자가 안정한 얘기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결정이 되기 힘들고 자 고분자는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규칙적인 어떤 상태로 되기가 힘들다. 결정이라고 하는 규칙적인 배열이다. 그래서 결정이 되기 힘들고 자 힘들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녹는 점이 정확하지 않다. 녹는 점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뚜렷하지 않다. 결정이 되기 힘들고 녹는 점이 뚜렷하지 않다. 그리고 자 보통 여러분들 수용성이 아니라 불용성을 많이 가져요. 잘 녹지 않는다.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293페이지. 페이지 293페이지 고분자에 관련된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고분자에 관련된 용어 중에서 우리 기본적으로 단량체라는 게 있어요. 단량체. 단량체. 자, 이걸 우리 영어로는 모노머라고 해요. 모노머. 그래서 이 단량체가 여러분 계속해서 붙는 과정을 중합이라 해요. 중합. 중합. 그럼 이제 뭐가 되죠? 중합체가 되는 거예요. 중합체. 근데 단량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하나짜리인데 그걸 계속해서 거듭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단량체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중합체는 뭐죠? A가 계속해서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중합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량체가 우리 이제 모노머라고 하는데 자 모노머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단량체가 이제 모노머라고 하는데 자 요걸 제가 두 개만 붙일게요. 그렇죠? 또 세 개가 붙일 수 있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붙은 애들을 두 개 붙었다. 이량체라는 말을 쓰고요. 이량체. 세 개 붙었다. 그러면 삼량체라고 해요. 삼량체. 그래서 뭐 삼량체. 그래서 모노머 이걸 다이머라고 하고 다이머. 자, 이걸 갖다 트리머라고 합니다. 트리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하나 두 개 붙었냐, 세 개 붙었냐. 자, 이렇게 해서 한 8개에서 한 10개 정도 붙은 걸 뭐라고 하느냐? 자, 올리고머라는 말을 써요. 올리고머. 자, 올리고머. 그래서 올리고머는 적은 양이 붙은 소중합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붙은데 그게 이제 중합체가 되면 자, 이걸 우리는 고분자라는 말로 씁니다. 고분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 고분자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형 고분자가 있고요. 우리 이제 고분자의 모습들 보면 쭉 연결되어 있는 선형 고분자들이 있습니다. 선형 고분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는 이렇게 가는데 이런 데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브랜치가 붙어 있는 고분자 있어요. 자, 이런 걸 가지 고분자라고 해요. 가지 고분자.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서 그냥 하나씩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망상형 고분자라 그래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링킹이 막 돼 있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망상형 고분자라고 한다. 망상형 고분자. 망상형 고분자. 자, 이걸 우리는 나중에 가교라는 말을 쓸 겁니다. 가교. 가교는 크로스 링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교는 크로스 링킹에 대한 뜻이다. 자, 그래서 망상형 고분자. 뭐 그 외에 여러분들 여러 고분자들이 있어요. 뭐 스타 고분자, 별 모양으로 퍼지는 거, 덴드리머 고분자. 자, 뭐 동그랗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분들 커다란 머리 같은 게 들어있는 자, 이런 걸 덴드리머 고분자라고 합니다. 등등의 어떤 고분자들의 모양이 있다. 근데 시험 문제에는 사실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뭐 고리와 고분자, 사다리형 고분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29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95페이지. 예, 페이지 295페이지. 자, 페이지 295페이지. 자, 자주 나오는 게 우리 그냥 코폴리머라고 하는 공중합체라는 게 공중합체. 공중합체. 자, 이걸 코폴리머라고 해요. 코폴리머. 우리 공중합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사실은 여러분들 고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 하나의 단량체가 이렇게 연결된 게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공중합체는 자, 두 개 이상의 갈당체 A랑 B가 있잖아요. 그러면 A와 B가 이런 식으로 연결된 거를 이렇게 연결된 거를 공중합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여러분들 단량체들이 같이 연결된 걸 공중합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조금 알아두세요. 여기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페이지 296. 자, 이거는 별표로 한 2번 해놓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 문제 읽을 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중합체가 있는데 자, 이게 랜덤형이 있어요. 랜덤형. 자, 그리고 교대 공중합체가 있고요. 교대. 자, 그리고 블록 공중합체가 있고 그리고 그래프트 공중합체가 있습니다. 그래프트 공중합체. 자, 시험 문제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교대 공중합체는 정확하게 A, B가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A, B, A, B, A, B 서로 자리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교대 공중합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블록 공중합체는 A가 계속 지속되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B가 계속 지속되는 형태로 B가 계속 지속되는 형태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우린 블록 공중합체래요. 어떻게 블록으로? 이 블록이죠. 그 블록 공중합체. 그래프트 공중합체는 자, A라고 하는 메인 사슬이 있어요. 이렇게 A가 메인 사슬로 계속 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 사이사이에 이제 B라는 가지 사슬들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거. 자, 그래서 이런 걸 그래프트 공중합체라고 합니다. 랜덤 뭘까요? 랜덤은 지 맘대로 막 가는 거. 그렇죠? A, B가 왔다가 다시 A가 왔는데 다시 A가 오고 또 B가 오고 어떤 규칙성이 없이 지 맘대로 한 걸 랜덤 공중합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298페이지 볼게요. 페이지 298페이지. 자, 우리 고분자의 분자량이라는 게 있어요. 고분자의 분자량. 그래서 우리 고분자 우리 분자량을 확인하는 거.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이제 시료 전체 무게, 시료 전체 무게가 자, 각각에 대한 시료들에 대해서 무게를 다 알려주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그 A라는 게 예를 들어서 90g 있다. B라는 게 70g 있더라. C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50g에 대한 어떤 시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각각에 대한 시료들이 있고 A가
분자량을 얼마 갖고 있느냐? A의 분자량을 예를 들어서 30g/몰이라고 할게요. B의 분자량을 25g/, 25로 하지 말고요. 35g/몰이라고 했습니다. 35g/몰. 자, C의 분자량을 25g/몰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A가 몇 몰 있느냐? 그 나누면 되죠. 그럼 A는 2몰 있겠죠, 2몰. 자, B는 몇 몰 있느냐? B는 5몰 있겠습니다. 5몰이 아니죠? 2몰 있죠, 역시나. A는 2몰이 아니죠. 3몰 있죠. 그렇죠? C는 몇 몰 있느냐? C는 2몰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 구성된 건데, 일단 여러분 기억할 게 우리 수평균 분자량이 있습니다. 수평균 분자량. 수평균 분자량. 그래서 수평균 분자량은 거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데, 제가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게끔 할게요. 자, 위에는 총 무게를 써줘요. 총 무게. 총 무게. 자, 아래는 여러분 총 몰수를 써줘요. 이걸 수평균 분자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N이라고 쓰는데, 총 무게는 자, 이거 90, 70, 50이 총 무게예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은 160, 210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210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총 몰수는 자, 이거 90 있으면 30으로 나누면 몇 몰이에요? 3몰이죠. 30으로 나누면 2몰이죠. 25로 나누면 2몰이죠. 자, 이게 총 몰수인데 다 합치니까 몇 몰입니까? 그쵸. 5몰, 7몰이죠. 7몰, 7몰. 그래서 이렇게 나눠준 게 7, 3, 21. 그럼 30g/몰이 되겠네요. 이게 수평균 분자량에 대한 특징입니다. 뭐 그래서 식으로 쓸 때는 복잡하게 써 있죠. 몰수는 뭐 여기 이제 시그마 NI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총합은 W라고 써 있는데, 자, 수평균 분자량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게평균 분자량이 있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수평균 분자량이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무게평균 분자량이 안 나오고, 왜 그러냐면 계산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수평균 분자량이. 자, 그래서 무게평균 분자량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예, 여기 쓰기 무게평균 분자량. 자, 요거는 M하고 W로 써요. W. W로 쓰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는 이렇게 씁니다. 시그마 MI의 NI. 자, 시그마 MI의 제곱의 NI.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각각을 쓰는데요. 이 MI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분자량을 얘기하는 거고, NI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MI 곱하기 NI 하잖아요. 분자량 곱하기 몰수가 뭐죠? 그렇죠. 질량이에요, 질량. 그러니까 이제 요 밑에는 여러분들이 요 질량 있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90 더하기 70 더하기 그 다음에 50 하면 돼요. 근데 위에는 좀 얘기가 틀려요. 자, 이거 분자량을 제곱해야 되죠? 요거 제곱해야 된다 소리예요. 요거 제곱하고 거기다가 몰수 곱해야 돼요. 3몰을 곱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각각을 보면은 분자량을 제곱하고 3몰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30의 제곱 곱하기 3 더하기 35의 제곱 곱하기 2 더하기 25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결국 뭐다? 무게평균 분자량이에요. 자, 근데 벌써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시험 문제에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수평균 분자량만 문제로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수평균 분자량 계산하는 법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요게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평균 분자량 꼭 기억을 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분산도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봅시다. 다분산도. 다분산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평균 분자량에서 자, 저기서 말하는 무게평균 분자량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분산도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1에 가까우면, 자, 1에 가까우면 분자량의 분포가 좁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만약에 1보다 크다, 그러면 1보다 1에 가깝다, 그러면 분자량의 분포가 좁다. 1보다 크다. 기본적으로 얘가 2 이상이면, 2 이상이면, 자, 2 이상이면, 그럼 뭐예요? 여러분 추론해보세요. 분자량의 분포가 넓다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자량의 분포가 넓다. 뭐 이건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분산도는. 그런데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자량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98페이지를 볼게요. 페이지 298페이지. 여기서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 가소성 그리고 뭐 열 경화성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 열 가소성은 온도를 높이면 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다시 용융 즉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공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바뀌는 게 열 가소성 수지고, 열 경화성은 이제 온도를 높이면 이게 서로 가교가 돼 있어서 크로스 링킹이 돼 있어 가지고 점점점 여러분들 온도 높일수록 이게 이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시 원래대로 어떤 용융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자, 더 이상은 이제 그 용융이 안 되고 재가공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로 되는 게 열 경화성 수지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열 가소성 경화성을 하기 전에 고분자의 몇 가지 좀 특징을 알아봐야 돼요. 자, 고분자가 자, 어느 정도 온도가 아주 높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페이지 299페이지인데 우리 전이 온도가 있어요. 전이 온도. 그래서 전이 온도라는 말이 나오면서 자,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유리 전이 온도라는 게 있어요. 유리 전이 온도. 유리 전이 온도. 자, 그러면 고분자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고분자는 분자량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길잖아요. 분자가 너무 많이 붙어 있는 어떤 굉장히 거대 분자인데, 이 거대 분자의 어떤 특징이 규칙적인 배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고분자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자, 결정이 규칙적인 어떤 배열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고분자 선으로 제가 그러면 뭐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가 반면에, 또 어디는 막 지 맘대로 존재하는 뭐 이런 부분도 존재해요. 그래서 자, 결정 부분이 존재하는가 반면에 두 번째는 비결정 부분이 존재합니다. 자, 비결정을 무정형이라고도 표현해요. 무정형, 결정형. 고분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형과 무정형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자, 보통 무정형은 여러분들이 엿 생각하면 엿 생각하면 됩니다. 자, 결정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 얼음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얼음, 그 다음에 무정형 엿.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데 무정형 부분에서 사실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 유리 전이 온도라는 거예요. 유리 전이 온도. 그리고 결정형 부분에서 나타나는 게 결정형 부분. 여기서 나타나는 게 우리 사실은 융점이에요. 융점. 또는 용융점. 녹는점이라 합시다. 예. 그래서 결정이냐 아니냐, 결정이 액체로 와서 결정으로 다시 고체 결정이 된다. 그때 나타나는 게 용융점입니다. 상태가 바뀌는. 자, 그 다음에 무정형이라고 하는 건 유리 전이 온도인데, 자, 이거는 유리 전이 온도보다 높아지면요, 사실 물렁물렁해지는 거예요. 유리 전이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 전이 온도보다 높아지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탄성이 생기면서 물렁물렁해져요. 근데 유리 전이 온도보다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딱딱해서 유리처럼 아주 굳게 되는 걸 우리 유리 전이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분자가 온도가 점점점 높은 걸 이렇게 낮추면은 기본적으로 자, 결정에서 녹는 점이 먼저 나옵니다. 그 녹는 점 우리 TM이라고 그래. TM. 그래서 제가 뭐 쓰면은 기본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면 TM이 나온다. 자, 여러분 책을 보면서 자, 페이지 299 보세요. 299페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도가 있는데 가운데를 좀 볼게요. 맨 왼쪽에 무정형을 볼게요. 무정형. 자, 무정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엿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온도를 계속 낮추잖아요. 그럼 위가 이렇게 할수록 온도가 높아지는데, 자, 온도를 어느 정도 선에서 낮추잖아요. 낮추면은 자, 그 온도가 되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딱딱하게 굳는 지점이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TG라 그래서 TG. G가 글래스 템퍼러처라는 소리예요. 유리 전이 온도라고 합니다. 무정형의 경우는 무정형의 경우는 유리 전이 온도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고분자는 100% 무정형이 아니라 결정과 무정형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어떤 고분자 같은 경우는 여기 가운데는 결정형이라고 있는데, 자, 고분자 같은 경우는 온도를 어느 정도 낮추면은 자, TM이라고 해서 자, 이거는 녹는 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 낮추면은 TG라 해서 자, 유리 전이 온도.
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딱딱하게 굳은 고분자를 온도를 높이면은 이 유리전이 온도를 지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고분자가 물렁물렁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이제는 비결정인 부분, 즉 아까 말한 그 이제 무정형인 부분에서 이 사이에 결정으로 변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 결정으로 변하는 부분이 생겼다가 온도를 더 높이면 이제는 그 결정이 다시 녹아서 용융이 되는 녹는 점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리전이 온도랑 녹는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서 유리전이 온도랑 그 다음에 녹는 점은 자 결정이 여러분들 용융되는 상태 무슨 온도? 그렇죠. 녹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비결정 자체가 좀 딱하게 굳었다가 다시 풀리는 상태. 자, 이걸 유리전이 온도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플라스틱은 여러분 딱딱한 상태가 있잖아요. 온도를 많이 낮추면 더 딱딱해져서 유리전이 온도로 내려가면은 플라스틱이 쉽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쉽게 깨져버리고 유리전이 온도보다 높아지면 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있죠. 그치? 물렁물렁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유리전이 온도가 우리가 사는 이 상온보다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플라스틱의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 그 안에다가 어떤 첨가제를 집어넣어서 유리전이 온도를 갖다가 높여주거나 뭐 어떤 변화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열 경화성 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열 경화성이라고 하는 거는 300페이지 열 경화성. 네. 열 경화성. 열 경화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는 이제 처음에 액체로 존재했는데 자, 고체화가 되면은 이게 크로스 링킹 가교가 돼요. 열 경화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렇게 크로스 링킹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 가소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열 가소성은 사실 이렇게 선형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다시 높이잖아요. 그럼 열 가소성 같은 경우는 다시 유동성을 갖는 데 반해서 열 경화성은 서로 크로스 링킹, 가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서로 유동성을 갖다 보면 어떻게 지들이 깨져버려요. 끊어지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열 경화성은 한번 굳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온도를 높여가지고 재활용하기, 다시 용융을 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게 열 경화성 수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0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예. 자, 페이지 301페이지. 우리 여러분들 입체 규칙도라고 있는데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표적인 형태에서 아이소택틱, 신디오택틱, 어택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고분자가 나란히 연결됐어요. 그러면 자, 얘네들이 배열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요겁니다. 자, 탄소가 이렇게 옆으로 배열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자, 입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향해서 자, 이게 제가 이렇게 두껍게 그리면 튀어나온 걸로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튀어나온 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 다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고 자, 다 같은 방향으로 지금 튀어나왔죠. 이런 식으로 고분자가 확장되는 거. 어떤 일련의 방향이 다 일렬 정렬되면서 한쪽 방향으로 튀어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거. 자, 이걸 갖다 아이소택틱 또는 아이소 대신에 이소택틱이라고 돼요. 그래서 아이소택틱 또는 이소택틱. 이렇게 형성되는 고분자가 아이소택틱, 이소택틱인데 굉장히 질서 정연하게 배열이 됩니다. 자, 아이소택틱, 이소택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 지글러, 나타, 촉매. 자, 지글러, 나타, 촉매. 자, 티타늄을 기반으로 한 지글러, 나타, 촉매가 아이소택틱 고분자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또는 유명한 촉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소택틱이 있는 반면에 자, 이번에는 신디오택틱이 있어요. 신디오택틱. 자, 얘는 어떻게 돼 있냐? 벌써 눈치채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는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자, 얘가 밖으로 튀어나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밖으로 튀어나오면 얘는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가 교대로 만들어지는 걸 이런 걸 신디오택틱이라고 합니다. 신디오택틱. 자, 아이소택틱과 신디오택틱이 있죠. 그럼 이제 지 맘대로 되는 건 뭡니까? 아까 공중합체에서 지 맘대로 되는 게 랜덤 공중합체였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 맘대로 되는 게 있어요. 이걸 어택틱이라고 해요. 어택틱. 어택틱은 어떤 규칙성이 없는 거를 어택틱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소택틱, 이소택틱과 신디오택틱과 어택틱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을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위주로 문제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하나하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고분자 분류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분자 분류 봅시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 수로는 307페이지예요. 페이지는 307페이지. 307페이지. 자, 뭐 여러 가지 형태에 따른 분류인데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중합 형태가 있어요. 중합 형태. 그래서 중합 형태 중에서 자, 부가 고분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합 형태. 자, 부가 고분자. 자,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첨가중합했다고 표현해. 첨가중합. 부가 고분자다. 자, 그러면 얘는 고분자 만들 때 그냥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앞으로 제가 단위체를 쓰겠습니다. 단위체. 자, 단위체 또는 단량체라고 돼요. 단량체라 씁시다. 단위체 또는 단량체. 그래서 단량체를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보세요. 자, C와 C 이렇게 제가 쓰겠습니다. 수소는 생략을 할게요. 자, C와 C를 쓰고 여기에 뭐 X가 하나 들어있다고 가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런 게 중합이 되면은 중합. 반응적으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결합선이 이중결합이잖아요. 이중결합 중에 하나의 결합이 이렇게 반이 딱 잘리면서 양팔 벌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결합이 양팔 벌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C와 C가 되면서 양팔 벌려 이렇게 되겠죠. 요게 끊어지면서 양팔 벌려. 그럼 여기는 X가 될 겁니다. 맞죠? 근데 이게 여러 개가 있어요. 한 개도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양팔 벌려한 게 계속 붙겠죠. 계속 붙을 겁니다. 계속 붙으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N개가 계속해서 중합이 된다. 자, 이걸 여러분들 우리는 중합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량체가 결과적으로 중합체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그냥 계속 붙잖아요. 뭐 이게 결합하면서 뭔가 떨어지거나 하는 다른 물질이 특별한 물질이 없죠. 자, 부생성물이 없고 그냥 계속 붙어요. 이런 중합을 무슨 중합이라 하냐? 자, 일반적으로 첨가 중합이라고 하면서 자, 이걸 부가 고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 고분자. 자, 잘 알겠죠? 그럼 부가 고분자가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여기서 생략한 게 몇 개 있어요. 사실 여기 H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H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러면 H가 이렇게 붙어야죠. 그래서 H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중합이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요 X가 뭐냐에 따라서 이 물질들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X를 제가 이제 뭐 바꿔주면은 자, X. 자, 여기다 쓸까요? X. 여기다 쓸게요. X. X가 H다. H다. 그러면 이걸 뭐냐? 에틸렌이라면 에틸렌. 그러면은 여기 H가 붙으면 에틸렌이에요. 그럼 요거는 앞에다 폴리만 넣어 붙여줘요. 폴리. 에틸렌. 알겠죠? 예. 자, H가 Cl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염화 비닐이라고 합니다. 염화 비닐. 그러면 폴리 염화 비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H가 CN이다. CN. 그럼 이거를 아크릴로 니트릴. 아크릴로 니트릴. 그럼 이거 뭐야? 폴리 아크릴로 니트릴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자, 이제는 여기에 뭐 다른 형태로 된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또 이렇게 봅시다. 예. 여러분 하나 더. 자, H가 벤젠골이다. 다시 H가 벤젠골이. 벤젠골을 우리가 쓸 때 pH라고 써요. pH. 이걸 페닐기라 했는데 벤젠골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벤젠골이. 그럼 이걸 뭐라냐? 스티렌이란 말이에요. 스티렌. 그럼 이거는 뭐예요? 폴리스티렌. 이렇게 해서 확장이 되면 돼요. 자, 그리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서 자, 여기에 CN이 CH3, CH3.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CH3. 그럼 H가 붙어 있겠죠. 이게 N이면 요것도 할 수 있죠. 계속 붙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게 계속 붙어가지고 가면은 자, C 단일 결합이 되면서 양팔 벌려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H, 여기가 H, 여기가 CH3, 여기가 CH3. 요게 계속해서 거듭 중합 될 겁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 보면 돼요. 자, 이거 이름이 뭐냐? 자, 이거 이름은 이소프렌. 자, 이걸 우리는 이소프렌이라고 해요. 이소프렌. 자,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이소프렌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폴리이소프렌, 다른 말로 부틸 고무라고도 해요.
자, 지금 하는 방식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면 되는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자, 시험 문제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이번에는 F가 붙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중합하면 되죠? 그렇죠. 요거를 다시 양팔 벌려해서 요렇게 중합하고 F 해가지고 계속 가겠죠. 이렇게. 자, 이걸 우리는 테트라 플로르 에틸렌이라 그래요. 테트라 플로르 에틸렌. 자, 그럼 이거 뭐라 하냐? 테플론. 많이 들어봤죠? 테플론. 어디 있어요? 후라이팬 코팅제에 쓰입니다. 보통 열에 강해요. 그래서 테플론. 시험 문제도 나왔습니다. 자, 테플론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테트라 플로르 에틸렌이 단량체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 여러분들 뭐 부타디엔이나 자, 이런 것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요거 다시 지우고. 자, 지금 308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부타디엔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요. 우리 이제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C와 C 이중결합 있고 C가 있고 이중결합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중합이 되냐?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중결합 있잖아요. 이중결합이 기본적으로 자, 제가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벌려집니다. 이렇게 벌려져요. 자, 그때 요게 이렇게 벌려져서 일로 오겠죠. 얘도 이렇게 벌려져서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반반씩 와서 여기 하나가 형성돼요. 얘는 이렇게 벌려져서 일로 갈 거고 얘는 이렇게 벌려져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가 뭐로 바뀌죠? 그렇죠. 가운데가 이중결합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양쪽은 이번에는 단일결합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팔 벌려 하고 이게 계속해서 붙을 테니까 자, 이 녀석이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아까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자, 이게 n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가질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돼 있는 모습에서 여러분들 고분자 합성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시스 원포 폴리 이소프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자, 이제 다시 여기 이렇게 쑥 해서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보는데 시스 원포 이소프렌 이제 다시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여기에 CH3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는 애가 있어요. CH3가. 자, 여기는 제가 생략했지만 원래 수소가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면 돼요. CH3가 하나 둘 셋 넷 이거 없어야 되죠? 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n개가 만나면 역시나 위처럼 해가지고 하면 되죠. 그러면 단일결합, 이중결합, 단일결합.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n 되면서 H, CH3, H 알겠죠? 자, 요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폴리이소프렌이라고 하는 거예요. 폴리이소프렌. 제가 이건 아까 그 폴리이소부티렌이죠. 아까 저기서는 폴리이소프렌입니다. 이게. 아까 한 건 폴리이소프렌이 아니라 폴리이소부티렌. 제가 다시 이쪽으로 봅시다. 아까 썼던 거. 자, 이게 폴리이소부티렌이에요. 이소프렌이 아니고. 그래서 부티렌. 폴리이소부티렌이에요. 그래서 부틸곰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갑시다. 여기로. 자, 이게 이소프렌이에요. 이건 그럼 뭐죠? 그렇죠. 폴리이소프렌. 자, 사실은 이게 천연고무예요. 쉽게 말하면 천연고무. 그래서 폴리이소프렌 하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 이제 여기서 또 보니까는 부타디엔이라는 게 있대요. 자, 이거랑 똑같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H. 자, 요게 n개가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중합이 되면 이중결합 이렇게 가면서 H 하고 양변에 팔 벌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n개 되겠죠. 자, 이거는 뭐냐? 이걸 부타디엔이라 그래. 부타디엔. 이거는 뭐만 붙이면 돼요? 그렇죠.
폴리만 붙이면 되겠죠. 폴리부타디엔. 자,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다시 앞으로 와서 보세요. 여기에 CH3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CH3. 요거를 CL로만 싹 바꿔줄게요. CL로만. 자, 그러면 이 CL로 바꿔주면 얘 이름이 뭐냐? 클로로프렌이라 해. 클로로프렌. 클로로프렌. 요 하나. 그럼 또 쭉 와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CL로 바꿔주면 역시나 폴리클로로프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클로로프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합성하는 거. 자, 2개 있는 거 이중결합, 그 다음에 4개 있는 걸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포름알데히드라는 게 있어요. 포름알데히드. 자, 포름알데히드를 볼게요. 자, 여기 지우고. 자, 포름알데히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C에 여러분들 O가 되면서 사실은 이렇게 된 게,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중결합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단일결합 바뀌면서 양팔 번려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N으로 가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이제 수소가 2개 있었어요. 이렇게. 산소에는 안 붙어요. 그래서 여기 수소가 2개 있습니다. 자, 이게 포름알데히드예요. 포름알데히드. 자, 이거는 폴리만 더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합성할 때 그냥 책을 단순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축합 고분자로 축합 고분자. 이게 축합 고분자는 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몇 가지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축합 고분자. 자, 축합 고분자는 기본적으로 단량체가 있어요. 역시나 단량체가 있는데 얘가 축합 중합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중합체로 만들어집니다. 중합체. 자, 이 중합체로 만들어질 때 어떤 부가 물질이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부산물이 떨어져 나오는데 이때 이 부산물이 떨어져 나오는 이런 여러분들 반응을 우리는 축합 중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그 몇 가지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게 나일론 있어요. 나일론 66. 자, 제가 이렇게 아예 한 번에 하면 여러분 나일론 66 뒤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아예 여기서 이건 마무리하고 가도록 합시다. 알았죠? 나일론 66. 그래서 보면서 여러분들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자, 나일론 66이라고 하는 거, 나일론. 자, 나일론은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이라는 물질을 써요. 헥사메틸렌 다이아민. 그래서 자, 단량체로 2종류가 들어갑니다. 2종류. 그러면 헥사메틸렌 다이아민 어떻게 생겼냐? 자, CH2가 자, 몇 개가 있냐? 헥사 6개가 들어 있는 거야. 여기에 질소가 있고요.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있어요. 질소가 있고 여기 수소가 있습니다. 자, 이게 헥사메틸렌 다이아민. 자, HMD라고 하는 다이아민, HMDA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좀 눈여겨볼 자리를 이렇게 요 부분과 요 부분으로 쓰겠습니다. NH2. 자,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아디푸산이라는 게 들어가요. 아디푸산. 아디푸산은 카르복산인데 카르복산을 제가 COOH잖아요. 근데 이렇게 잘 안 쓰고요.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COOH. 자, 이렇게 쓰면 구조식이죠. 구조식. 구조식. 자, 그러면 자, 여기 여러분 아디푸산이라고 하는 거 얘를 갖다 쓰는데 HOCO 지금 거꾸로 쓰고 있죠. 그 다음에 CH2가 몇 개? 4개. COOH.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여러분들 아디피게스다. 아디푸산이에요. 아디푸산. 그러면 자, 어떤 단량체가 빠져나오는데 뭔가 빠져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합성해 보세요. 이렇게. 보통 많이 나오는 게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물이 나오게끔 조절해 보면 돼요. H랑 HO가 만나면 결국 뭐가 나온다? 이제 물이 나오겠죠. 요게 같이 여러분 합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물 빠지면서 쫙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물 빠지면 쫙 연결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제가 밑에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HNH. 자, CH2에 6.
자, NH. 요거랑 요거랑 바로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쫙 연결한 다음에 CO에 CH2에 4개 COOH. 이렇게 하면서 여기 물이 하나가 나오더라. 여기 H가 되면서 여기 물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더라. 자, 이렇게 쓰면은 되는데 이게 고분자라는 게 계속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H에서 연결되면 여기 H에서도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렇죠? H니까 여기도 H에서 연결될 거고. 자, 여기 봅시다. 여기도 OH에서 연결됐잖아요. 그러면 OH에서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 반복된다는 걸로 가정해서 이렇게 제가 묶어보겠습니다. 여기도 계속 반복되는 걸로 가정해서 이렇게 묶어버릴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묶여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확장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묶이면서 확장인데 뭐가 빠져나온다? 그렇죠? 여기 물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무슨 중합이다? 축합 중합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나일론이 66이라는 이름이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봅시다. 나일론 66. 6이라고 하는 건 탄소수예요. 탄소수. 그래서 여기 탄소수가 몇 개 있죠? 탄소수가 몇 개 있죠? 여기 밑에로 봅시다. 그렇죠. 6개 있죠. 6이라는 의미고 탄소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잖아. 근데 양쪽에 탄소가 2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6이에요. 그래서 6 나일론. 알겠죠? 그 다음에 66 나일론은 여러분 여기가 어떻게 돼 있냐?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폴리아미드계 섬유, 아미드계 섬유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같은 말로 펩티드계 섬유라는 말도 써요. 펩티드. 그래서 CO랑 NH가 연결된 폴리아미드계 섬유, 펩티드계 섬유라고 합니다. 자, 나일론 66의 성질은 여러분 나일론 양말을 신으면 이게 굉장히 질겨요. 질기다. 장점이겠죠. 질기니까.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등산용품이나 이런 데 많이 쓰는데 문제는 이게 흡습성이 되게 약해요. 자,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옛날에 이제 양말에 빵꾸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일론 양말을 많이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일론 양말을 쓰면은 자, 이 여러분들 물을 즉 땀을 잘 흡수를 못하니까 발가락 사이에 이제 물이 막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안에 막 곰팡이가 살면서 무좀에 많이 걸려. 그래서 흡성이 약하고 자, 물을 잘 머금지 못하니까 또 무슨 특징이 있느냐? 흡성이 약하니까는 마찰이 잘 돼요. 그래서 마찰열이 잘 발생을 합니다. 마찰열. 뭐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질기고 그다음에 가벼워요. 가볍다. 가늘게 해가지고 질기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으로 사실은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 나일론이라고 하는데 폴리아미드계 섬유. 그래서 양쪽에 되는 거 나일론 66 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해야지 또 뒤에 가가지고 이걸 다시 또 한다.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 고분자가 나왔을 때 그 고분자의 모습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폴리에스테르계 섬유로 갈 거예요. 폴리에스테르계 섬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 중에 제가 이제 요거 하나. 자, 자, 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HO에 CO. 자, 요거는 책에는 그냥 여러분들 그 형태만 나왔는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적겠습니다. 자, CO에 OH. 자, 이걸 에틸렌 글리콜 이렇게 에틸렌 글리콜. 자, 부동액으로 쓰이는 겁니다. 자동차 부동액. 여기다가 HOCO에 여러분 요거 벤젠고리를 하나 이렇게 달아두시면 자, 이걸 테레프탈산이래. 테레프탈산.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2개의 단량체가 사용이 돼요. 그럼 얘가 연결하면은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물이 빠져나오겠죠. 근데 물이 빠져나올 때 이 부분이 알코올 성분이 이 카르복실한 성분이에요. 그러면은 COH에서는 알아두세요. H가 빠지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실수하는데 OH가 빠지고 여기서는 H가 이렇게 빠집니다. 자,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뭐가 빠져나오더라? 그렇죠. 물이 빠져나오더라. 그럼 한번 연결해 봅시다. HO, C, C에 O하고 여기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CO 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쓰고 COOH.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COO 만들었죠. COO.
또는 COO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물이 빠져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OH에서 빠졌잖아요. 그럼 만약 이 밑에 있는 게 계속 연결된다. 그러면 어디?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빠져서 H가 빠질 거예요. 왜? 여기도 H가 빠졌으니까. 여기는 OH가 빠졌죠. 그럼 여기도 OH가 빠지겠죠. 여기도 이렇게 OH가 빠지면서 자,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예요. 이렇게랑 이렇게랑.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될 거고 얘도 이렇게 반복되면서 N기가 나는데 자, 이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페트병 알죠? 이게 페트병의 어떤 고분자 형태인데 자, 이 COO가 이거 우리는 에스테르라는 말 써요. 에스테르. 이걸 에스테르. 또 다른 요즘에는 에스터라는 말도 에스터. 같은 말로 이해하세요. 에스터, 에스테르. 그래서 이걸 폴리에스테르계 섬유래. 폴리에스테르계 섬유. 기억하세요. 폴리에스테르계 섬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자, 정리하면은 OH랑 COOH가 같이 만나가지고 합성된 게 기본적으로 폴리에스테르계 섬유입니다. 그리고 다시 앞에 가서 자, 이거를 우리 뭐라 하냐? 이거를 아민이라 그래. 아민. 그다음에 이걸 뭐라 하냐? 이걸 갖다 카르복시아나 그래요. 카르복산과 아민이 만나서 만드는 섬유, 폴리아미드계 섬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나일론 66이 만들어진 이 방식은 생체 고분자에서 단백질이 합성하는 그 방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폴리펩티드, 폴리아미드가 이렇게 만들어요. 카르복산과 아민이 같이 만나서 합쳐지는 게 폴리아미드계 이제 에스테르계 섬유 같이 기억을 하세요. 자, 제가 시간을 조금 많이 여러분들 할당을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같이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합 반응에 대한 양식의 분류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잠깐 볼게요. 자, 중합 방식의 양식에 대한 분류 있는데요. 자, 페이지 수로는 우리 지금 30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309페이지. 그래서 단계 중합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중합. 자, 단계 중합에서 여러분들 좀 기억할 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한 개가 두 개 만나고 한 개가 두 개 만나고 두 개가 동시에 네 개가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중합되면서 커지는 걸 단계 중합이라고 합니다. 단계 중합은 다른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느리게 이게 사슬이 확장한다. 자, 요거 하나 알아두고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여러 개의 단량체들이 있는데 걔네가 동시에 이렇게 한 개씩 다 만났대요. 그러면 단량체가 초기에 다 소진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2량체들이 많아지고 또 3량체들이 많아지면서 올리고모들이 많아지면서 걔네들이 또 만나고 하다 보니까 자, 초기에 단량체가 모두 소모되는 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초기에 단량체가 소모가 되는 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그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합 과정 하면서 이 이제 말단, 중합 과정 중에서 고분자 이렇게 있으면 이 말단을 여기를 말단이라 그래요. 이 말단은 항상 반응성이 있어서 지들끼리 계속 여러분들 또 다른 애가 이렇게 오잖아요. 지들끼리 계속 연결이 되는 형태로 해서 반응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연쇄중합이 있어요. 연쇄중합. 예. 연쇄중합. 자, 연쇄중합은 여러분들 좀 중요한데 아까는 자, 단량체들이 있으면 단량체들이 지들끼리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2량체가 됐죠. 그러니까 단량체가 금세 소모되고 2량체가 여러 개가 생긴 겁니다. 연쇄중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가 계속해서 단량체가 붙으면서 계속 늘어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는 자, 여기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겠죠. 근데 계속 붙으면서 끝부분에 붙으면서 계속 늘어나는 형태가 2량체입니다.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자, 얘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계속 단량체가 붙어가요. 그러니까 단량체가 동시에 지들끼리 가는 게 아니라 자, 거대한 거에 계속 끝에 붙으면서 확장이 되니까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단량체는 자, 전 과정에 걸쳐
뭐 하더라? 그렇죠. 존재하더라. 단량체는 정과정을 거쳐 존재하더라. 반응 속도는 굉장히 빠르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거는 또 하나 중요한 거, 연쇄중합은 무슨 단계가 존재한다? 그렇죠. 정지 단계가 나중에 존재하게 돼 있어요. 연쇄중합은 정지 단계가 존재한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뭐 이건 나중에 하면 라디칼 반응에서 개시 단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쇄 단계를 뭐 성장 단계라고도 표현합니다. 성장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지 단계. 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게 연쇄중합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고, 단량체가 미리 다 소모되는 게 무슨 중합이다? 단계 중합이다. 슬로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주 빠르게 하는 게 뭐다? 연쇄 중합이다. 패스트. 다만 단량체는 여러분들 모든 과정에 걸쳐서 다 존재하더라. 자,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게 중합 방식이 아주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자, 거기 여러분들 310페이지 보면 중합 방식이 있는데, 자, 액상 중합이라는 게 있어요. 액상 중합. 자, 그래서 액상 중합이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액체 상태에서 중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상 중합 자체는 자, 문제 안 나오고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문제 나와요. 그래서 괴상 중합이라는 게 괴상 중합. 자, 이걸 우리는 벌크 중합이라고 합니다. 벌크 중합. 자, 솔직히 말하면 벌크 중합도 문제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벌크 중합은, 자, 이거는 용매를 쓰지 않아요. 용매를 쓰지 않고 기본적으로 단량체들을 집어넣고 거기서 직접 중합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순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벌크 중합을 하면. 근데 이 용매를 안 쓰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요건 가장 큰 문제가 반응열에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돼. 반응열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제어가 곤란하다. 자, 그 정도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용액중합입니다. 용액중합. 자, 괴상중합이 용매를 안 쓰다 보니까 이제 용액중합은, 자, 이걸 이제 용매를 사용해요. 용매를. 그 용매를 사용하니까 여기서 반응열에, 그렇죠? 반응열의 제어는 잘 돼요. 자, 근데 뭐가 문제냐? 실제로 중합을 시켜가지고 아주 길다란 고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용매가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만큼 중합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합도가 떨어지고, 또 단점은 이 용매를 나중에 또 제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공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실제로 용액 중합은 지금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탁 중합이 있어요. 현탁 중합. 자, 이 중합은 여러분 서스펜전 중합이라고 생각해요. 서스펜전 중합. 자, 사실은 약간의 동그란 단량체들 있잖아요. 고형물을 갖다가 여러분들 이제 소위 용매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또는 뭐 물속에다 같이 집어넣어요. 그럼 물속에 이 고형물들, 즉 고체 고형물들이 사실은 안에서 마치 비드 또는 펄, 진주처럼 그 안에서 떠 있어요. 떠 있으면서 서스펜전 돼 있는, 달랑달랑 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들끼리 연결해가지고, 즉 지들끼리 서로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중합이 형성되는 게 현탁 중합이에요. 그래서 비드가 같이 만나가지고, 또는 펄 중합이라고 하는데, 진주 같은 어떤 이런 알갱이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중합이 형성되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잘 만나야 되는데 잘못하면 얘들끼리 너무 뭉쳐버리면 떡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은 중합을 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분산제 같은 걸 넣어줍니다. 지들끼리 왕창 만나가지고 한꺼번에 붙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현탁 중합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어떤 고체 알갱이들, 아주 작은 알갱이 입자들을 갖다가 물속에서 중합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걸 혹시나 문제로 나온 비드 중합이라든지 또는 펄이라는 말이 나와서 펄 중합이다. 그러면 현탁 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 단량체들이 여러분들 거의 녹지 않는 상태에서 고체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탁이라는 말을 서스펜전이라고 하는데, 자, 용매 고체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을 때 작은 알갱이들이 자, 그 안에 떠 있는 상태를 현탁된 상태, 서스펜전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시험 문제 사실은 얘네들은 그동안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 그 가나다라에서 보기로만 나왔지 실제 정답이 된 건 제일 중요한 거. 꼭 위에 있는 거. 자, 유화중합 있어요. 유화중합.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합입니다. 유화중합. 자, 유화중합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이것도 분산매에다가 자, 기본적으로 분산매는 아주 다량의 물이에요. 자, 다량의 물에다가 여러분들 단량체들을 집어넣는데,
이 단량체들이 탄소화물이잖아요. 탄화수소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물 속에 잘 녹지 않는 상태가 돼요. 그렇죠? 녹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자, 얘네들 단량체는 주로 비극성의 형태를 띱니다. 물은 어떤 극성의 형태를 띠어요. 즉 극성과 비극성을 섞는 어떤 방식을 유화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이걸 에멀전이라고 해요. 에멀전. 자, 잘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잘 안 섞입니다. 그래서 유화제 같은 걸 집어넣는데 이런 계면활성제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잘 섞이게끔 만듭니다. 자, 그런 형태로 중합을 시키는데 실제로 요건 반응열 같은 거에 제어가 여러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여러분들 극성과 미극성 이런 것들이 만나면 나중에 여러분 미셀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미셀. 미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면활성제 같은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지들끼리 뭉치는 건데 자, 이게 여러분 꼬리가 있고 여기 머리가 있어요. 요걸 우리는 친수성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소수성이라고 해요. 그럼 얘가 물 안에서 지들끼리 만나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지들끼리.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마치 공 모양으로 가지고 물속에 떠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마이셀 또는 미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셀, 마이셀 하면 유화중합인데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 거의 다 유화중합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화중합 꼭 기억하시고 자, 이거는 또 하나 수용성 라디칼 게시제를 사용하더라. 수용성 라디칼 게시제를 사용하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기본적으로 유화제를 이제 집어넣어서 뭐 사용을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가 유화중합이 가장 많이 나왔다. 자, 알아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고분자 중합반을 보는데 다음 시간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